국가 성립 순서 기억해. 주, 진, 한. 사람 이름 같지? 주진한. 꼭 기억해.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앞에서 진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고 했지? 결국 농민반란으로 진은 멸망하고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재통일, 즉 다시 통일하지. 중국의 두 번째 통일이야. 첫 번째는 진나라가, 두 번째는 한나라가. 영화 초안지를 보면 유방과 항우의 대결이 나오지.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한 유방이 한고조가 돼. 한고조 유방은 수도를 장안으로 옮기지. 그리고 어떤 제도로 한나라를 다스릴까 생각해. 주나라 때는 봉건제를 실시해서 지방 제후들의 힘이 너무 강해졌지. 또 진나라 때 실시한 9년제는 황제가 모든 걸 다 하니까 너무 힘들었지. 그래서 한고조는 주나라 봉건제의 장점과 진나라 9년제의 장점을 섞은 군국제를 실시해. 즉 군국제는 봉건제 플러스 9년제지. 그래서 수도는 군과 현으로 나누고 황제가 관리를 보내 직접 다스렸어. 즉 중앙은 9년제에 따라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지방은 봉건제에 따라 제후가 다스리게 했어. 이게 바로 군국제야. 한마디로 수도는 9년제로 황제가 다스리고 지방은 봉건제로 제후가 다스렸던 거야. 한나라는 무제 때 전성기였어.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한무제와 당태종을 좋아해. 우리가 세종이나 정조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군국제는 봉건제와 거의 똑같은 제도야. 지방을 제후들이 그대로 다스리니까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군국제는 한무제 때 9년제로 변하게 돼. 한무제나 진시황이나 둘 다 강력한 왕이야. 중앙집권 강화. 그래서 한무제는 지방의 제후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군국제에서 봉건제를 없애고 황제가 임명한 관리를 전국에 9년에 파견하는 9년제를 전국에 실시하게 돼. 다시 진나라 때처럼 된 거야. 즉 군국제에서 9년제가 된 거지. 한무제는 유학자 동중서의 건의로 기원을 세우다는 뜻의 건원이라는 연호를 최초로 사용해. 연호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며 새 역사의 흐름이 시작됨을 널리 선포한다는 의미야. 중국 황제가 즉위한 해부터 새로 이름을 정해 해를 세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무제가 즉위한 해는 건원 1년이야. 이후 중국 황제들이 모두 따랐으며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주변 나라들에도 연호를 강요해 모두 연호를 써야만 했어. 주변 나라들이 중국을 섬기고 중국 문화에 따르게 했던 거지. 진은 법과 사상으로 통치했었지. 한은 유학자 동중서의 건의로 유학으로 통치해. 유학과 유교는 같은 거야. 진나라와 구별해서 잘 기억해. 한무제는 동서남북으로 정복 사업도 활발히 해서 영토를 확장시켰어. 한무제는 고조선을 정복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군을 설치하지. 그리고 한나라에 4개 군이라는 뜻의 한사군을 설치했어.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 한무제는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서역의 대월지와 동맹을 맺고자 장건을 파견했으나 동맹을 맺는데 실패했지만 장건이 대월지에 다녀온 길이 비단길로 개척되어 동서교역로로 쓰이게 되었어. 한무제는 베트남 북부도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들어 그리고 고조선처럼 군을 설치해 다스리지. 한무제는 군사력을 키워 그동안 계속 조공을 바쳐왔던 흉노를 정벌했어. 한무제는 5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기간의 80%를 흉노 정벌에 쏟아부었어. 그 결과 국가 재정이 바닥났지. 한무제는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실시했는데 전매제란 생산과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는 거야. 소금과 철은 꼭 필요한 거지. 즉 소금과 철의 생산과 판매를 국가가 독점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거지. 한나라는 나중에 생기는 후한과 구분하기 위해 전한이라 불려. 즉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지. 전한의 전은 앞전자, 후한의 후는 뒤후자야. 왕망이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을 세워. 그런데 금방 멸망해. 그리고 광무제가 한을 다시 세우지. 그게 후한이야. 그러니까 전한, 신, 후한인 거지. 후한은 외척과 환관, 호족들의 횡포에 저항한 농민반란, 특히 황건적의 난으로 멸망해. 그리고 위, 오, 촉, 세 나라로 쪼개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의 배경인 삼국시대야. 한나라는 조선처럼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유학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어. 그래서 수도에 태학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관리를 채용할 때에도 유학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했지. 진나라 시황제 때 분서갱유 기억나지? 진시황은 법가사상이어서 자신에 반대하는 유교 경전을 불태우고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생매장한 거. 이때 훌륭한 책들이 많이 불타서 없어졌어. 그래서 진나라 다음인 한나라는 이렇게 불타버린 책들을 다시 정리했지. 그게 바로 훈고학이라는 학문이야. 옛날 고전을 연구하는 거지. 한나라 때는 역사서도 편찬했는데 특히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가 유명해. 고려시대의 삼국 사기도 사마천의 사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편찬된 역사서야. 한나라 때는 동양과 서양의 교류가 활발했지. 한무제가 장건을 서역 대월지에 파견하면서 비단길이 개척되었다고 했지. 비단길을 통해 한나라의 비단이 유럽에 전해졌어. 또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지만 한나라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불교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 한나라 때는 과학기술도 발달해서 특히 체류는 종이를 발명했지. 책은 종이로 만들지. 그래서 종이는 학문과 사상을 발달시켰어. 한나라는 오늘날 중국 문화의 기초를 만들었어. 특히 유교, 유학,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지. 원래 흉노는 중국 북쪽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족이었어. 그러다가 식량이 부족해지자 먹을 것이 풍부했던 중국 농경 지역을 침범하지. 강력한 진시황의 공격으로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겨나지. 진시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힘이 약화되었다가 진나라 멸망 후 묵툭선호가 등장하면서 흉노를 통일하게 돼. 묵툭은 이름이고 선호는 흉노의 왕을 부르는 이름이야. 묵툭선호는 광개토 대왕 칭기즈칸 같은 인물이지. 싸움을 잘했고 영토를 크게 넓혀 흉노 제국을 만들었어. 흉노의 전성기였지. 흉노가 한 고조를 포위하기도 하는 등 한나라를 능가했어. 이후 한나라는 흉노의 궁녀와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바치게 되지. 그리고 흉노는 비단길을 장악해 한나라와 서역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지. 하지만 한무제 때가 되면 한고조 때와는 반대로 한이 흉노를 능가해. 앞에서 한무제는 재위기간의 80%를 흉노 정벌에 쏟았다고 했지. 그래서 흉노의 승리해서 흉노 세력을 약화시켰으며 흉노가 차지하고 있던 비단길도 빼앗았지. 결국 흉노는 남북으로 분열되고 멸망하고 말아.